은행 문이 열리고 75세의 조순자 할머니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소박한 머리 스타일의 낡은 옷차림, 그리고 손에는 오랜 세월의 흔적이 담긴 지갑을 꼭 쥐고 있었죠. 할머니의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또렷했습니다. 화려한 장신구 하나 없이 검소한 모습으로 은행 안으로 들어서는 조순자 할머니의 뒷모습은 어딘가 단단해 보였어요. 오늘은 생활비를 좀 찾아야겠네. 조순자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번호표를 뽑아들었습니다. 대기석에 앉아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낡은 가방에서 통장을 꺼내 살펴봤어요. 시간이 흘러 누렇게 변한 통장 표지, 그리고 그 안에 빽빽하게 적힌 거래 내역들. 그녀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58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안내 방송이 나오자 조순자 할머니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3번 창구로 향했어요. 그곳에는 30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 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름표에는 강민석 대리라고 적혀 있었죠. 안녕하세요. 통장에서 돈을 좀 찾으려고요. 조순자 할머니가 낡은 통장을 내밀자 강민석 대리는 살짝 인상을 찌푸리며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무심히 말했어요. 아이고, 이런 옛날 통장은 처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요즘 누가 이런 걸 쓰나요? 디지털 뱅킹으로 바꾸시는 게 어떠세요? 강민석 대리의 무례한 말투에 조순자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평생 모아온 돈이 담긴 소중한 통장인데 이렇게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어 가슴이 아팠어요. 내 돈을 찾으러 온 건데 왜 이리 불친절하게 대하시나요? 조순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인생 75년을 살아오면서 항상 겸손하고 예의 바르게 살아왔기에 이렇게 불친절한 대우를 받는 것이 매우 당혹스러웠어요. 그러나 강민석 대리의 반응은 더욱 실망스러웠습니다. 아이고 할머니, 저희가 바쁜데 이런 적은 돈으로 뭘 그렇게 따지세요? 새 통장으로 바꾸시든지. 강민석 대리는 화면을 보며 건성으로 말했죠. 주변의 다른 고객들도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는 듯 했습니다. 조순자 할머니는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다른 손님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창피함과 함께 분노가 차올랐죠. 젊은 사람이 어른에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조순자 할머니의 말에도 강민석 대리는 무표정한 얼굴로 계속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컴퓨터 화면만 바라보며 손가락으로 키보드를 마구 두드렸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불손해 보였는지 모릅니다. 할머니, 얼마나 찾으실 건가요? 강민석 대리의 말투에는 여전히 귀찮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조순자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원래는 생활비로 쓸 몇십만 원만 찾으려 했지만 이런 무례한 태도를 보이는 은행에 자신의 돈을 더 이상 맡겨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럼 통장에 있는 돈을 전부 인출하겠습니다. 조순자 할머니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어요. 강민석 대리는 비로소 조순자 할머니를 제대로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귀찮음이 가득했죠. 얼마나 된다고 전부 찾으시려고요? 다른 은행으로 옮기실 건가요? 강민석 대리의 말에 조순자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민석 대리는 한숨을 내쉬며 통장을 넣고 계좌 정보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맞나요? 강민석 대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엄청난 금액에 그는 눈을 의심했어요. 통장 잔액은 무려 150억 원이었죠. 그는 다시 한번 계좌번호를 확인했지만 틀림없었습니다.
이 소박한 할머니의 통장에 정말로 그만한 돈이 들어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전부 찾고 싶네요. 조순자 할머니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마치 일상적인 일을 이야기하듯 담담했죠. 강민석 대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는 허둥지둥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시만요, 할머니. 지점장님께 보고드리고 오겠습니다. 강민석 대리는 빠른 걸음으로 지점장실로 향했어요. 조순자 할머니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살아오면서 자신의 재산을 드러내지 않았던 그녀였죠. 하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습니다. 무시당하는 기분이 너무 서글펐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강민석 대리가 지점장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지점장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조순자 할머니에게 다가왔어요. 안녕하십니까, 조순자 고객님. 저는 이 지점의 지점장 박정훈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박정훈 지점장의 태도는 강민석 대리와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존경심이 담긴 목소리로 말을 건넸죠. 조순자 할머니는 변함없이 담담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제 통장에 있는 돈을 전부 찾으려고요. 150억이요? 박정훈 지점장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어느새 땀방울이 맺혔어요. 조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다른 은행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박정훈 지점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150억이라는 거액이 한 번에 빠져나간다면 이 지점의 실적에 엄청난 타격을 입을 테니까요. 그는 강민석 대리를 힐끔 쳐다보았어요. 강민석 대리는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은 듯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고객님, 혹시 불편하신 점이 있으셨나요? 저희 은행에서 무슨 문제가 있으셨습니까? 박정훈 지점장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조순자 할머니는 잠시 강민석 대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젊은 직원이 낡은 통장을 가지고 무시하더군요. 요즘 누가 이런 걸 쓰냐고 말했습니다. 내 돈을 찾으러 왔는데 불친절하게 대해서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박정훈 지점장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강민석 대리를 노려보았습니다. 강민석 대리는 그 자리에서 꼼짝 못하고 서 있었어요. 식은 땀이 그의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죠. 정말 죄송합니다, 고객님. 저희 직원이 실례를 했군요. 강 대리, 당장 사과드려. 강민석 대리는 벌벌 떨리는 다리로 조순자 할머니 앞에 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할머니. 아니, 고객님. 제가 무례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때 본사에서 온 전화를 받은 박정훈 지점장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150억 인출 소식이 이미 본사에까지 알려진 모양이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은행장이 직접 지점을 방문했습니다. 70대로 보이는 은행장 김태현은 숨을 헐떡이며 조순자 할머니에게 다가왔죠. 조순자 고객님, 저는 이 은행의 은행장 김태현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큰 금액을 인출하시려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은행장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어요. 조순자 할머니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돈을 어디에 두든 그건 제 자유지요. 젊은 직원이 저를 무시했고 이런 은행에 더 이상 제 돈을 맡기고 싶지 않네요. 은행장 김태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150억이라는 금액은 이 지점의 연간 목표액과 맞먹는 규모였어요. 그는 조순자 할머니 앞에 의자를 가져다 놓고 정중하게 앉기를 권했습니다.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의 불찰로 불편을 끼쳐드렸네요.
어떻게 하면 고객님의 마음을 돌리실 수 있을까요? 김태현 은행장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조순자 할머니의 마음은 이미 상처받은 뒤였어요. 이제 와서 그녀의 돈 때문에 이렇게 태도가 바뀌는 것이 오히려 더 불쾌하게 느껴졌습니다. 내 결정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지금 당장 모든 돈을 인출해 주세요. 조순자 할머니의 단호한 말에 은행장은 거의 무릎을 꿇을 듯한 자세로 애원했어요. 고객님, 일단 차 한잔 하시면서 이야기 나눠보시죠. 저희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말씀해 주세요. 강민석 대리는 이제 완전히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실수 때문에 자신의 직장 경력에 치명적인 오점이 생길 위기에 처한 거였죠. 그는 조순자 할머니에게 다가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경솔했어요.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고객들과 직원들도 이 광경을 지켜보며 충격에 빠졌어요. 조용하던 은행 안이 갑자기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조순자 할머니는 묵묵히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그녀였지만 사람을 대하는 태도만큼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해왔어요.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조순자 할머니는 천천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몇 개의 다른 통장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은행장과 지점장, 강민석 대리는 놀란 눈으로 그 통장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다른 은행에 있는 제 돈이에요. 조순자 할머니의 담담한 목소리가 은행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가 꺼낸 통장들은 모두 5개, 각각 다른 은행의 통장이었죠. 은행장 김태현은 조심스럽게 통장들을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적힌 금액을 확인한 순간 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각 통장에는 100억에서 200억 원에 이르는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조순자 할머니의 총 자산은 1000억을 훌쩍 넘어섰어요. 은행장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소박한 옷차림의 할머니는 단순한 노인이 아니라 엄청난 자산가였던 것이죠. 저는 평생 검소하게 살아왔어요. 화려한 옷이나 장신구에는 관심이 없었죠. 하지만 사람을 대하는 태도만큼은 항상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조순자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돈이 많다고 사람을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적다고 함부로 대해도 안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아야 해요. 이 말에 은행장과 지점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강민석 대리는 완전히 얼어붙은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자신의 경솔한 행동이 얼마나 큰 결과를 초래했는지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죠. 전 오늘 이 은행의 돈을 모두 인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은행들의 돈도 마찬가지로요. 조순자 할머니의 선언에 은행장 김태현은 거의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1000억이 넘는 자산이 한꺼번에 빠져나간다면 그것은 은행 전체에 엄청난 타격이 될 테니까요. 고객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저희가 어떻게 하면 고객님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요? 은행장 김태현의 목소리는 거의 애원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조순자 할머니의 결정이 번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조순자 할머니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오늘 이 일을 통해 여러분이 교훈을 얻었길 바랍니다.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고객을 동등하게 대해야 합니다.
조순자 할머니의 말에 주변에 있던 다른 직원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은 이번 일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고 있었어요. 은행장은 마지막 시도로 다시 한번 조순자 할머니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고객님, 저희가 특별 우대 금리와 함께 VIP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어떠신가요? 하지만 조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 결정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지금 당장 인출 절차를 진행해 주세요. 은행장은 더 이상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지점장과 함께 인출 절차를 준비하기 위해 자리를 떠났어요. 강민석 대리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강 대리님, 조순자 할머니가 강민석 대리를 불렀습니다. 그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어요. 네, 고객님? 이번 일이 당신에게 좋은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사람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강민석 대리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후회의 눈물이 맺혔어요. 네,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인출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순자 할머니는 이제 이 은행에 더 이상 남아있을 이유가 없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출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은행장과 지점장 그리고 모든 직원들이 그녀를 배웅하기 위해 일렬로 서 있었어요. 안녕히 가십시오,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은행장 김태연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조순자 할머니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을 지나쳤어요. 그리고 출구 근처에 있던 대기석에서 한 젊은 청년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할머니, 이쪽으로 가세요. 청년은 공손하게 조순자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그는 아까부터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듯 했습니다. 조순자 할머니는 청년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죠. 고마워요, 젊은이. 조순자 할머니는 잠시 청년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지 말고 진심으로 대하면 언젠간 그 마음이 돌아올 거예요. 젊은이는 그 마음을 잘 간직하길 바랍니다. 청년은 조순자 할머니의 말에 깊이 감동받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존경심이 가득했어요. 네, 할머니. 꼭 명심하겠습니다. 조순자 할머니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은행을 떠났습니다. 문을 나서는 그녀의 뒷모습은 어딘가 당당해 보였어요. 평생 검소하게 살아왔지만 사람을 대하는 마음만큼은 항상 풍요로웠던 그녀였습니다. 은행 안은 한동안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오늘 있었던 일을 통해 깊은 교훈을 얻었어요. 겉모습이 아닌 사람의 본질을 보는 것, 그리고 모든 일을 동등하게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이죠. 며칠 후 그 은행은 고객 응대 매뉴얼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모든 고객을 동등하게 대우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대하는 것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강민석 대리는 이 일을 계기로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가장 친절한 직원으로 손꼽히게 되었죠. 조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그 은행을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는 소중한 교훈을 남기며 말이에요.